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하락 출발의 배경에는 직전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 하락의 영향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주말에 계속 빵빵빵 터지듯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기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내용들 제가 주말에도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개파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오늘 이것을 대부분 회복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살짝 회복을 덜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복을 다 하고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란 이슈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이 약간 원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동부 지역에 분쟁이 있었고 실제 전투도 발생했었던 부분인데, 러시아에 대한 부분으로서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덩달아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들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그런 고리에도 이제 러시아가 있기는 하지만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과반응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전쟁이란 이슈는 사실 증시 역사상 역사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작용을 하고 했던 부분이다. 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빠르게 이제 끝나지가 않고 있는 측면은 없잖아 있다. 계속적으로 약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조금은 개선되는 소식들도 나오고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반영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정말 러시아가 실제 침공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이런 하락도 하락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이슈도 이슈지만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물론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양시장에 지금 제가 거래량으로 안 해놓고 거래 대금으로 해놨어요. 거래 대금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양시장에 거래가 저조했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 대금이 발생한 하루가 오늘이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최저 거래 대금이 발생한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에 생기가 없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이게 시가 개파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이 확실하게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장중에 기관 같은 경우는 2천억 넘게도 매도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줄어들고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중의 흐름이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 흐름이 거의 일직선으로 진행되면서 손을 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났던 하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공백 사이에서 적은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방어가 된 부분이었다. 막판에 약간 기관의 개입도 첨가되면서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이 저조한 거래 대금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측면이었고, 코스피도 역시나 동일하게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코스피 기준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 거래 대금이 지난 이제 이 19년도가 이제 요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나오기 전이 이제 19년도니까 그때 이제 거래 대금의 평균 대비해서 평균이 한 여기 많이 발생할 때는 이제 8조 정도, 그 다음에 적게 발생할 때는 4조 정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한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7조 정도로 거래 대금이 발생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조 정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물론 지금 긴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몇 차례 올렸던 부분이었고, 또 추가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려있는 자금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위축된 시장이다, 부진한 시장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한 시장이라면 사실 단기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모아가는 매매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 훅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1월 이런 급락 시장으로 인해서 싸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종목들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이 지수와 디커플링이 되던가 아니면은 이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종목들이 먼저 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담는 식의 접근이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포함한 단기 매매 시에는 많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정말 당일날 강한 종목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아셈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장이 부진할 때는 신규 종목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이 상한가를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다. 그래서 강한 흐름에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저렴한 종목들 오히려 집중하면서 조금씩 사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현재 흐름이 지수 차트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의 횡보하고 돌리는 흐름, 내지는 지금 V자 반등은 이미 글러간 상황인 만큼 횡보하고 돌리는 흐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